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의 해석 22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사, 수지비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과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했듯이 기존의 논의에 관한 한자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 정, 장인길 무구.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수사는 상께는 지, 학께는 수죠. 그래서 사의 의미에 대해서 사는 여러 사람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의 취지가 어떻게 하면은 무리를 이끌고 통솔을 잘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께는 곤, 학께는 수. 즉 상계고는 흙, 대지, 백성, 무구함, 순종함, 술의 달달함을 이야기합니다. 학계수는 물, 통함, 일, 노고, 험난함, 법률, 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이가 유일한 양효죠. 즉 구이가 장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땅 가운데 물이 있으니 무리가 모여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이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음효가 이제 호응을 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이가 하나의 양효인데 이런 구이가 이제 상륙과 갈등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이의 장인과 상륙의 대군이 이제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런 설명이 많이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구이와 상륙의 대군을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고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사역에서는 기존의 이 이야기 스토리는 무왕이 은을 정벌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 장인길, 정 장인길 무구. 사 장인의 점은 길하고 허물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는 군대 무리라는 뜻이다. 즉 장인은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 장인길, 점의 물으니 장인은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체적인 취지는 괴사는 무왕의 은나라 정벌에 관한 것이 결국 길하게 끝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개별 구체적인 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효, 사출이율, 군대의 출발은 군율로서 한다. 부장흉, 군율을 지키지 않으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이, 제사중, 장인은 군대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왕상선명, 왕이 세 차례 명령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삼, 사혹여시, 군대가 수레를 시체에 싣는다. 즉 많은 사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사, 사자차, 군대가 물러나서 머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3회에서 싸움에 패했으니 4회에서 퇴각하여서 전열을 다시 정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사 전유금 사냥을 하는데 새와 짐승이 있다. 즉 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새와 짐승을 잡으면 이롭다. 즉 적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자사사, 솔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주장은 군사를 거느린다는 이야기이며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제자여시, 부장은 수레에 시체를 싣는다. 즉 싸움에서 패했다. 그래서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륙을 보면은 대군 유명, 대군의 명이 있다. 개국승가, 제후를 봉하고 대부를 세운다. 소인물용, 소인은 지위가 없는 사조를 이야기하는데 별 소인이 없다. 즉 농공 행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졸에서 별로 돌아갈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 상륙과 구이가 별개의 사람으로서 대립되는 갈등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사역에서는 이 상륙과 구이의 장인과 대군이 동일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육, 사출, 이율, 부장흉.
군대가 나아가는데 군율로서 하지 않으니 착하지 않으면 승리하더라도 흉하다. 이 장의 해석에 관해서 그때 견해가 이렇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위 제사 중길 무구 왕삼 성명 물이 안에 있으면서 중도로서 하면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왕삼 성명 왕이 3번 명령을 내린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9위와 상륙의 갈등과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6.3 사혹 여시흉 군사가 혹시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온다면 돌아오면 흉할 것이다. 그 다음 6.4 사자차 무구 군사가 물러나서 시민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5 전유금 이집원 무구 장자 사사 제자 여시 정흉 밭에 짐승이 있으니 이 집은 잡는 것이 이롭다. 허물이 없으리라. 장자가 군사를 통솔하는데 또 작은 아들이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온다면 고자도 흉할 것이다. 상륙 대군 유명 개국승가 소인물용 임금의 명이 있으니 나라를 세우고 집을 계승함에 있어 소인은 절대로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주로 설명하는 것은 고사에게 주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사에게 전체적인 그 맥락이라고 합니까? 총론적인 설명은 고사에게 관점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10번째 시간에 총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해석인 정, 부, 원형, 이정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사에서는 정을 전복이라고 보고 부를 사로잡은 포로 노획한 재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원형과 이정을 2개씩 끊어서 해석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구 사출 이율 부장흉 장수가 출정할 때 군율로서 함일이 군율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9위 제사 중길 무구 왕삼성명 상군을 지휘하는 장수가 중군에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으며 왕이 3번이나 명령을 하사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 사홍 여시흉 군사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게 될 수도 있으면 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6.4 사자차 무구 군자가 진영을 30내 후퇴시키니 허물이 없다. 그 다음 이제 6.5를 보겠습니다. 전유검 이집언 무구 장자수사 제자여시 정흉 밭에 날짐승이 있다. 사명을 받드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큰 아들인 군대를 통솔할 것이요 작은 아들은 수레에 시체를 싣게 될 것이니 올바르고 굳건함이 있더라도 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륙 대군 유명 개국승가 소인물용 대군이 명령을 내려 국가를 창건하고 가업을 계승하나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소인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관점이고 그러면 고사역에서는 이 문왕의 그 장인의 그 전쟁에 관한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글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 이야기는 무왕의 은나라 정벌이다. 즉 사는 군대를 소재로 하여 장인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싸움해야 하는 이야기다. 즉 사는 물이 군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장인정길은 글자로 장인을 읽든 대인을 읽든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장인길은 점의 물이니 장인에 관한 점은 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구는 결국 장인이 허물이 없는 것은 출정해서 싸움에서 대승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유 사출이율 사출이율은 군자가 출정하는 것이다. 즉 군대의 출정은 군율로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장흉 부장은 이제 군열을 지키지 않으면 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장인이 군사를 이끌고 출정을 하는데 군일로서 해라 이 말이죠. 그 구의를 살피겠습니다. 제사중, 제는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사중은 군대안이다. 즉 최고의 통치자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된다. 즉 장인이 군대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무구는 이제 장인이 군대 안에 있으니 허물이 없고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삼 성명은 왕이 세 차례 명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군, 하군, 중군을 각각 명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상을 보겠습니다. 사홍여시, 군대가 수레에 시체를 실는다는 말이다. 즉 싸움에서 많은 사주들이 죽었죠. 죽었으니까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육사, 사자차 무구, 사는 계속 군대입니다. 좌는 왼쪽이며 그르다, 어긋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군대가 그릇되었다. 즉 싸움에서 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자차는 군대가 물러나서 머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삼효에서 대패하였으므로 사효에서는 퇴각하여서 다시 전열을 정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5는 이제 전유금은 사냥을 하는데 새와 짐승이 있다. 즉 전쟁하는데 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은 이집지이며 새와 짐승을 잡으면 이롭다. 즉 적군을 잡으니까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자솔사는 장자솔사, 즉 주장은 군사를 거느린다. 즉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제자여시는 부장, 수레에 시체를 싣겨온다. 즉 부장은 싸움에서 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이 흉한 것은 부장이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상육, 대군 유명, 대군의 명이 있다. 개국승가, 즉 개국승가는 이제 승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후들에게 복록과 자기를 내는 것이죠. 즉 제후를 봉하고 대부를 세운다는 이야기이다. 즉 봉건제도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합니다. 즉 무왕이 은을 정벌하고 농공 행사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군과 6위의 장인이 이제 동일한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는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소인물용, 소인은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졸들이다. 즉 물용, 무소용, 별 소용이 없다. 즉 소인물용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왕이 신하들에게 농공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인들이 얻어먹을 것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졸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이제 지수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어가지고 이제 8번째 개인 수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지비는 친하다의 뜻이 있는데 기존의 관점은 친하다의 관점인데 고사에게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보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한글 기존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비, 길, 원서, 원형정, 무구, 불령방내, 후부흉. 비는 길하고 거듭하여 생각하되 크고 바르면 허물이 없으리라. 편안하지 아니함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바야흐로 오는 것이니 뒤늦게 하면은 장보라도 흉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한자글을 한번 보면은 이제 수지비는 상계가 수, 학계가 지죠. 그래서 상계는 감수, 학계는 곤입니다. 비의 뜻을 보면은 비는 물이 땅에 스미는데 물이 스미지 않는 곳이 없죠. 한자 비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곧 물과 땅이 서로 밀착되어서 서로 사귄다. 즉 비에는 보필하다, 친근함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계 감수는 물, 노고, 통함, 대지, 험난함의 의미가 있고 학계고는 대지, 땅, 순종함, 백성, 끝없음, 수레, 인색함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계감 여기가 구호가 유일한 양효로서 있죠. 그래서 5개의 음효를 이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서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 1, 2, 3 해가지고 학설이 대립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제가 했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수지백계는 점을 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점을 치는 구체적 방법과 변현을 구하는 방법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6번째에서 9번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존의 관점은 이렇게 비를 이제 친하다, 보필한, 친하다고 스며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 비의 한자를 보필하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자를 한번 고사의 관점 한자를 보겠습니다. 비, 길, 원서, 원영정, 무구, 불령방내, 후부흉. 비, 기라도다. 처음의 점은 가장 영원하더란 점이다. 허물이 없도다. 문왕이 늦게 복석하지 않는 나라에서 오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비는 일반적으로 친근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필하다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서 원형정은 처음의 점은 가장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령방은 편안하지 않는 나라, 즉 문왕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나라, 즉 복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나라죠. 즉 문왕에게 복속하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령방내, 문왕에게 복속하지 않는 나라에서 복속하려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부흉, 문왕에게 복속하지 않는 나라에서 복속하러 오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필의 문왕을 보필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개별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왕을 보필하는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비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보필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초여부터 보면은 비지무구, 왕을 보필하는데 허물이 없다. 유부 영부, 노획한 재물이 동의에 가득 찬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내 유타, 마지막에 뜻밖의 일이 있다. 이렇게 초여가 한자 글이 설명있고 6.1을 보면은 비지잔에 신하가 조정 안에서 왕을 보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지비인, 여기서 비인은 간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왕이 보필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다. 즉 간신이 보필하는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3을 보면은 외비지, 신하가 조정 밖에서 왕을 보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5를 보면은 왕용 3구, 왕이 3구를 향한다. 즉 한쪽 방향을 뚫어놓고 세 방면에서 짐승을 몰아서 사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정금, 열어놓은 앞면으로 짐승을 놓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업인불개, 고을 사람이 왕을 경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지무수, 상륙의 비지무수는 왕을 보필하다가 무수, 머리가 없어졌다. 즉 잘렸다 이 말이죠. 흉. 그래서 신하가 왕을 보필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그래서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고사역의 일반적인 관점인데 그러면 이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 초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여를 보면은 이제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유부 비지 무구, 유부 영부, 종내 유타길. 초역은 믿음을 가지고 친해야 허물이 없습니다. 믿음이 항아리에 가득 차듯이 하면은 끝내 다른 길함이 있으리라. 6이 비지잔의 정길. 사람이 친하기를 안 마음속으로부터 하니 곧으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 비지비인, 친하려 해도 그 사람이 아니다. 즉 친해서는 안 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비인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6.4 외비지 정길, 밖에서 친함이니 마음을 바르게 하면 길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를 보면은 현비, 왕삼성명, 실정급, 업인불개 길. 친함을 나타내니 왕이 3구를 사용함이니 앞의 짐승을 놓치면 업인이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 즉 왕이 3면에서 몰아 사냥을 하는데 앞면에 짐승을 놓친다. 즉 왕삼석구를 왕용 3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사역지순에 관해서 이렇게 관점의 대립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비지무수 상륙 흉, 친하려 해도 머리가 없으니 흉하다.
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육 유부 비지 무구 유부 영부 종래 유탁일 믿음을 가지고 친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믿음을 갖기를 질그릇이 가득 차듯이 하면은 제사 예가 끝날 때 설령 다른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에는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이 비지자네 정길 친하기를 안으로부터 하니 그렇게 한다면 일을 맡아 처리하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상을 보면은 비지비인 인간 같지 않은 인간과 친한 것이다. 비인을 이렇게 해석하시죠. 다사는. 그 6사 외비지 정길 밖으로 현자와 친하니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호와 상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호 현비 왕용 삼구 실정급 업인불개길 친함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왕이 3번 말을 몰아서 사냥을 할 때 자신이 앞으로 온 짐승을 놓아주고 선정을 베풀어 놓아준다. 선정을 베풀어 마을 사람들이 밤에 문을 열어놓지 않은 넣은 채로 도적을 경계하지 않으니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왕용 삼구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견해와 이제 전통적인 견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제가 유튜브 정리한 것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육 비지무수흉 소인끼리 붕당을 지어서 친하게 지내다가 머리가 참수되어서 참수되는 일을 당하니 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관점이고,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고사역에서는 이 보피라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재는 왕을 보피라는 것이다. 즉 문왕을 보피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한자길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후부흉은 아까 했죠. 복속하지 않는 나라에서 오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한자글은 두 사람이 걷는데 일반적으로 친근하다 의미인데 여기서는 보필하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 보필의 대상은 문왕을 보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서 원영정 원서는 처음의 점이다. 즉 문왕을 보필하는 문제를 두고 점을 친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서 원영정은 처음의 점은 가장 영원하다는 점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하니까 그래서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령방내는 편안하지 않은 나라, 즉 문왕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나라, 즉 복속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정복당하기를 거부하는 나라, 즉 문왕에게 복속당하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오니까 이제 불령방내, 문왕에게 복속하지 않는 나라에서 복속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후부흉, 늦게 오는 사람, 즉 복속하지 않는 나라에서 복속하러 오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효부터 한번 살피겠습니다. 초효 유부비지 부는 부를 읽으며 정벌하여서 사로잡은 포로를 이야기합니다. 즉 유부는 포로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결국 비지무구 왕을 보필하는데 허물이 없다. 즉 포로를 사로잡으니 왕을 보필하는데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부영부도 부를 읽으면 노획한 재물 영은 가득 차다. 부는 술을 담는 질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즉 유부영부는 노획한 재물이 동의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래 유탁일 마지막에 뜻밖의 일이 있다. 즉 뜻밖의 일은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포로들의 반란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결국 길하게 끝나는 것은 이제 종래 유타 마지막에 뜻밖의 일이 있었으나 별 문제가 아니니 결국에는 길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위를 보겠습니다. 비지잔의 정길 신하가 조정 안에서 왕을 보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점이 길한 것은 안에서 보필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6.3 비지비힌 왕을 보필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니 흉하다. 즉 비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간신이라고 이야기죠. 즉 비지비인 비인 보필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필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의 보필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사 외비지정길, 외비지는 왕을 보필하는데 바깥에서 보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하가 조정 밖에서 왕을 보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길한 것은 이렇게 신하의 보필을 받으니까 길한 것이죠. 그 다음에 6호를 보겠습니다. 9호를 보겠습니다. 현비, 밝게 보필한다. 즉 현은 밝다이고 비는 보필한다. 즉 현비, 신하가 왕을 밝게 보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왕용 삼구, 왕이 삼구를 행한다. 즉 왕이 삼면에서 짐승을 몰아서 사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정금은 열어놓은 안면으로 짐승을 놓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업인불개는 이제 업인은 고을 사람을 이야기하죠. 즉 고을 사람이 왕을 경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신하들이 왕을 밝게 보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즉 신하들이 왕을 밝게 보필하기 때문에 업인불개하고 그래서 결국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륙을 보겠습니다. 왜 비지무수, 비지무수는 머리가 없는 것이다. 즉 왕을 보필하다가 머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참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하가 왕을 보필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흉하다. 그래서 왕을 보필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지빗개와 지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비는 기본적으로 지수사는 장인과 대군의 2효와 5효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고사에게서는 이제 2효와 5효의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 이야기했고, 또한 수지빗개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는 친하다 친근하다인데 문항을 어떻게 보필할 건가의 관점에서 수지빗개를 이제 고사에게서는 수지빗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그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 다산의 논의, 그리고 고사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은 주역을 바라보는 이해가 많이